자, 안녕하세요. 스파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독해 연습. 자, 요청 강의. 자, 오늘은요, 제 2강의 11번 문제입니다. 핑크한 추론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실전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 치더라도요,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납득이 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너무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문제 풀어서 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글을 납득을 하던 뭐 영어를 얼만큼 뭐 해석을 잘하든 이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냐 사실상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한데 우리는 학습 차원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지금 이 지문을 보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학습적인 방향으로 지문을 읽어보긴 읽어보되 조금 더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자, 프랑스 사회학자라고 하죠. 에밀 뭐 듀리켐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누군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이제 그 옹호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뭘 지지했냐면요. 기능주의라고 하는 걸 지지했어요. 기능주의. 그럼 기능주의가 뭐죠? 기능주의. 선생님 이걸 제가 미리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교과 과정이 있으면 다행인데 교과 과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 다 기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문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든 기능주의를 뭐 그냥 좋아했다라고 할게요. 쉽게요. 그래서 디리켐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뭐 첫 번째 사람이었대요. 뭐를 이제 한 첫 번째 사람이냐면요. 프로모트 사이언스, 과학을 뭐였다는 얘기죠. 장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과학을 뭐로서 장려했냐면요. as는 여러분 모든 경우 이퀄 관계에 처리가 되겠죠. base for making sociological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회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다? 이제 과학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과학을 사회학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과학을 장려했대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과학을 장려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그럼 도대체 기능주의하고 그럼 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기능주의가 그러면 과학을 장려하는 그런 얘기인가? 왜냐, 이 기능주의가 뭐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냥 아예 없으니까는요. 그렇게 오해한다기보다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죠? 그냥 과학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분사구문이 되겠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요. 뭐 French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이라고 하는 말 여기 나오죠. 이거 원래 웬만해서는 이거 제시어로 잘 안 줘요. 뭐 1870년부터 1895년까지 뭐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이제 격동에 뭐 사회적 대변동에 이제 뿌리를 두고 이 뒤리켐이라는 사람은 뭘 믿었냐면요. changes 어떤 변화를 믿었는데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요? 사회제도와 이제 삶의 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회제도와 삶의 질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occurred, 생겨난다라고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대시 생략된 것 같네요. 보니까. 명사절부터 대시 생략된 거죠. 즉, 대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사회제도와 어떤 삶의 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Political reform and scientific advance. 어떤 정치적 개혁과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삶의 질과 어떤 사회 제도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 사람 또 과학 좋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무슨 뭐 사회 제도의 변화니 뭐 삶의 질의 변화니 그런 것이 뭐 정치적 개혁하고 뭐 과학의 발전으로서 일어난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여기까지 진짜 맹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금 무슨 말하는지 싹 다 이해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자, 그는 또 뭐한 첫 번째 사람이었냐면 suggested, 대니아를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이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은 좀 주의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문장 구조가 여러분 한 번에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죠? 이만큼의 문장은 좀 잘 읽어주셔야지 봐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to understand an individual 여기 원래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콤마를 찍어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정보를 to understand an individual 한 개인을 이해한다라는 거,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이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로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 지우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지우고. 자,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원인 불특정 1인을 얘기하는 거 되겠죠. 어떤 사람은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not A but B 구조가 되겠죠. not A but B 구조는 A가 아니라 B이다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독해 개념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럴 때는 필자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B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B를 강조하는 거야. must not look at individual.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보라고요? 사회를 봐야 된다. 사회나 집단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In which individual is a member. 그래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를 봐야지만이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지금 개인보다는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되죠. 내가 뭔가 좀 이해할 만한 게 나왔어. 그러고 나서 봅시다. 자, 드리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뭐라고 했냐면 사회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사회를 강조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된다. 즉 자주 언급된다. 더 쉽게 많이 나온다. 왜 이런 걸 자꾸 반복하고 자주 언급하고 왜 많이 나올까요? 지문 안에서.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문에서 자주 반복되고 자주 언급되고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주제죠. 이 사람 지금 이 지문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개인보다는 일단은 사회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는요. 개인보다 커요. 그리고 that 구조가 되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that이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요. had tremendous power.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힘? To shape and influence human behavior. 어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행동을 형성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뇌절이 올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이면은 그게 그게 개인 아닌가? 위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 집단이라고 돼 있고 거기 뭐라고요? 어떤 사회와 집단이라고요? 개인이 멤버로 있는 사회와 집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회의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는 큰 영향을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 좀 뱅뱅 도는 것 같잖아. 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크다라고 했었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개인의 행동을 이 사람의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데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회의 구성원들은 개인이야.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말이 뱅뱅 돌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지문을 이해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답을 맞춰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속 보시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he believed. 이 사람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대시 엄청나게 많이 생략됐네요. individualism, 개인주의와 self-interest, 그렇죠? 자기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threatened, 위협을 한다는 얘기죠. cohesion 여기 나오죠. 응집력이요. 응집력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 제시어로 줄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cohesion of social institution, 어떤 사회제도의 응집력을 뭐 한다는 얘기죠? 위협하고 undermine하고 위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야. 집단에 안 좋다는 얘기야. undermine 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뭘 갉아먹다, 나쁘게 한다, 저해한다. authoritative nature of group life. 전 집단 생활의 권위주의적인 성질을 해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권위주의면 되게 나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한 집단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뭐가 필요하게 되겠죠? 질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생각해봐. 학급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질서와 그 규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학급이 온전히 유지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권위주의라는 게 무조건 여러분 안 좋고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집단이 그렇죠? 제 기능을 하고 쉽게 말하면 제 기능을 한다고 할게요. 여기서 기능주의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권위적인 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이 너무 설치면은 나만 잘 될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익 보면 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뭐가 되겠죠? 그런 권위주의적인 성질에 그렇죠? 약간 해가 되겠죠.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 결과 이게 왜 매우 중요할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 문장이 in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빈칸이 있는 문장이 결과니까요. 그렇죠. 이러하니까 개인이 쉽게 말하면 개인이 나대면은 사회에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죠. 개인 사회와 반대가 되는 거죠. 개인이 이러면은 안 좋아. 개인이 이러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개인이 혼자 나대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인의 자율성.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좋은 개념이 아니라 다소 나쁜 개념 정도로 보셔야 되죠. 이 지문 안에서는요. 개인의 자율성, 개인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지문 안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단의 그쵸?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거, 사회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 집단한테 별로 좋지 않으니까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집단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그렇죠?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뭐다?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돼야 될까요? 개인의 자율성은 그렇죠?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에 좋지 않다? 사회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회에 별로 좋지 않다. 개인의 자율성은 사회에 좋지 않다. 왜? 거꾸로 읽어서. 그렇죠? 이게 원인이니까. 이게 결과라고 쳤을 때 개인의 자율성은 사회에 좋지 않아. 그런 결과가 있어. 그럼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뭐야? 바로 앞문장이라고. 왜냐고?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나대면은 사회한테 별로 좋지 않으니까. 딱 떨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consequently라는 말도 결과잖아. 그럼 앞에 있는 빈칸에 있는 문장이 in, 뒤쪽에 있는 문장이 과가 되겠죠. 자, 개인이 너무 나대면 사회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결과 뒤리캠이라는 사람은요, advocate of 이 사람 또 뭘 주창했냐면, 뭘 옹호했냐면요, 그렇죠? moral education 윤리 교육해야 된다. 왜냐? 개인이 너무 나대고, 그렇죠? 너무 막 진짜 막 기고만장해서 막 그냥 나만 잘 되면 이렇게 나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러면 사회에 좋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요? 윤리 교육. 이 자식 예절 교육 좀 시켜야겠어. 이렇게 되겠죠. Due to his concern with increasing individualism, 그렇죠? 점점 커지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얘 안 되겠어. 개인이 너무 나대. 좀 예절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정신교육 시켜야 되겠어. 이런 걸 주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he advocated that 이 사람 또 뭘 주장했냐면요. 사회의 다른 구성 요소들 쉽게 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 사회는요. 요건 개인이니까 파란색으로 쳐야 되겠죠? 자, 사회는요.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뭘 구성한다고요? collective conscience 되겠죠? 집단 양심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 쉽게 말하면 전체가 뭐 한다고요? 사회적 집단적 양심을 구성한다라고 믿었는데 그 집단적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affect individual thought, 그렇죠? 어떤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죠.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요? For the good of the whole,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집단 양심을 구성한다. 즉 사회 전체가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집단 양심,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할 거야.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집단적 양심이, 이 집단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죠. 사회가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렇죠.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사회적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사회란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회 안에는 여러 사람의 개인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 집단이 이 한 사람의 뭐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뭐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은 사회를 좀 크게 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각각의 개인들은 뭘 하게 되겠죠? 나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하게 되겠죠. 뭐 정치인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할 테고,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뭐가 되겠죠? 열심히 뭐 학문을 연구해서 뭐 이렇게 뭐 사회 이바지하는 그런 기능을 할 테고, 뭐 사업가들은 열심히 돈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사회에 또 그냥 공헌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능주의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들이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능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얘 혼자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 집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기능을 안 하고 집단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기능이 있잖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지문대로 따지면요. 근데 얘 혼자서 막 따로 놀아. 개인주의로 막 따로 놀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나름대로서의 집단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구성 요소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 혼자 막 따로 놀아. 자기 이익만 막 추구해. 그럼 당연히 뭘까요? 사회 응집력과 권위주의적인 집단 생활의 권위주의적인 성질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집단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 지문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풀이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지문을 전체 다 읽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개인과 사회였었어요. 그럼 어쨌든 개인과 사회에 관한 지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한 이 연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연결사 as a result, consequently 둘 다 뭐였었죠?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연결사잖아.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고, 그렇죠? 이 연결사들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 결과인 거잖아.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연결사와 이 지문은 그냥 개인하고 사회 어쩌고저쩌고에 관련된 지문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씩 넣어봐요. 자, 1번부터 지문 선택지 보시면요. was limited by the individual's ability 라고 되어 있죠. 개인의 자율성이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얘기야. 개인의 능력에 대한 것은 지문에서 언급을 안 했잖아. 개인과 사회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다고요. 자, was defined differently in each culture. 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돼? 문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잖아. 자, 개인의 자율성은 보장돼. 누구에 의해서요? Political force of society.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개인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political force 하면 뭐죠? 이건 집단이잖아. 개인의 자율성이 집단에 의해서 보장돼. 이건 본문의 반대가 되는 거가 되겠죠. 본문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의 이익을, 이 집단의 여기 나와 있잖아. 집단의 응집력과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본질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집단한테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본문과 반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 자, 개인의 자율성은요, came at the expense of. 자, 여러분이 이 표현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개인의 자율성은 그냥 정말 초등학생처럼 해석해 볼게요. 온대요. 뭐를 바탕으로 온다고요? at the expense. 뭐의 비용, 대가, 희생을 통해서요. 뭐의 비용, 대가, 희생, the good for the collective force. 집단의 힘의 이익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집단의 이익의 희생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이 생긴다. 맞잖아. 이거 반대로 하면 뭐라는 얘기야? 집단을 희생을 해야지만이 개인의 자율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개인의 자율성이 뭐 한다는 얘기야? 집단한테 안 좋구나라는 얘기잖아. 바로 그냥 대놓고 이거죠. 대놓고 이거잖아. 자, 5번 봅시다.
should not have been mistaken. 오해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집단이란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로서 집단의 자율성을 개인의 자율성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야? 개인의 자율성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좋게 본 거잖아. 그렇죠? 개인의 자율성이 이거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라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잖아. 쉽게 따졌을 때. 근데 여기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개인의 자율성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옅게 봤을 때, 되게 희미하게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본문과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아니잖아. 그렇죠? 엄밀히 따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 2, 3, 5번은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1, 2번은 지문에서 언급 자체도 안 한 것이고 3번은 뭐라는 얘기죠? 본문과 반대되는 내용이고 5번은 이건 도대체 뭔 소린지 알 수조차도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4번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 지문에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늘상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는 항상 뭐라고요?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문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제일 많이 나온다.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개인하고 사회잖아.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지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1, 2번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얘기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사회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걸 사회로 본다라고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회, 서로 다른 사회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이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연결사. 이 연결사는 이런 걸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 문제를 맞추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로 직전 직후 문장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그러한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정말 쉽게 문제만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만큼 있잖아요. 실전에서 이만큼은 그냥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11번 지문은 딱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